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고개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월급고개란 월급과 보릿고개의 합성어로 월급을 소진하여 다음 월급날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사람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급고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고, 월급을 모두 소진하는 데는 평균 1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급여일까지 초과해서 쓰는 금액은 평균 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목으로는 월세나 교통비, 통신요금 등 고정비용, 대출 이자 등의 빚, 식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플랫폼 등을 통해 단기 예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기그워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배달기사 등을 포함하여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시중 은행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현금 서비스나 제2금융권 등의 손을 빌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 부족 등의 이유로 당장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한 스타트업이 한 곳 있습니다. 김희준, 최천욱 대표는 시중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기그워커들이 급여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급여일 전에 소액으로 갑을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18년 스타트업 엠마우스를 설립하였고, 2020년에는 핀테크 솔루션 B2B2C 서비스 페이워치를 출시하였습니다. 엠마우스는 페이워치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페이워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자와 전자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앱을 통해 근로자가 출퇴근을 인증하면 GPS 정보를 기반으로 근무 시간이 기록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기가 필요 없이 근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록된 근로시간은 마일리지로 적립되어 근로자가 필요할 때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급여 선지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급날 기업이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월급을 지급하면 엠마우스가 가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로자의 월급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근로자들이 한 달에 갑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50만원으로 이자율은 연 6%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엠마우스는 한국 기업 최초로 UN 자본개발기금 2020 긱 이코노미 챌린지 탑3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지난 12월에는 슈퍼주니어의 최시현 씨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페이워치 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하고 스파크랩과 미국 벤처캐피탈사 서드프라임 등이 참여한 63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저희 미핑 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스타트업 창업 스터디에는 투자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기관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어떻게 컨택을 할 수 있는지, 투자 유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에 있어 기업 가치를 믿어주는 투자자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기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소수의 뛰어난 투자 심사역들이 개인 인맥과 정보력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투자자 개인의 정보력과 네트워크로 시장을 파악하기에는 국내 스타트업 투자 기관은 약 455개이며 한 해에 100여 개씩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 전체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역부족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땅도 넓고 기업도 많아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투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얼굴 한번 안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과 문제를 다른 스타트업들은 덜 겪도록 돕겠다는 생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수립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엑셀러레이터, 전문 투자자 간의 정보 제공과 커뮤니케이션, 홍보를 돕는 온라인 플랫폼 넥스트 유니콘인데요. 현재 스타트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상 뉴스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며 홍보 기사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유니콘은 스타트업과 전문 투자자들이 각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서로에게 적합한 대상을 큐레이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큐레이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을 포함한 커뮤니티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온라인에서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만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생각보다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9천여 개의 스타트업 및 800여 개의 투자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내 벤처캐피탈 심사역의 50%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IR 자료 누적 요청 횟수 2만 회를 넘어선 넥스트 유니콘의 운영사 하프스는 최근 해시드와 동훈 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한 68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교통체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버스나 택시,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이나 페달을 밟아야 하는 자전거 등 기존 교통수단이 가지는 문제를 보완해주고,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부터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고 걷기에는 먼 목적지까지 이동의 문제를 해결해준 서비스인데요. 이처럼 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 1인용 운송수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현재 자동차 중
중심의 교통체계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받으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해당 시장에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이용량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분석업체 IG웨이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용자는 2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20, 30대 청년층은 물론 40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전동 킥보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기존 교통체계 내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이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2018년 최영우 대표가 창업한 올룰로는 국내의 첫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킥고잉을 출시하였습니다. 킥고잉은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중 유일하게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유 전동 킥보드의 필수적인 사물 인터넷 단말기부터 운영을 위한 관리 시스템 등도 모두 직접 개발한다고 합니다. 킥고잉은 젊은 층이 많은 서울, 강남과 마포에서 출발하였는데요. 현재는 서울 18개 구와 경기, 인천 등 7개 도시에서 킥보드 2만 대를 운영하고 있고 회원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 1위 사업자로 발돋움했습니다. 다만 킥보드가 늘어날수록 이용자 문제도 불거졌는데요. 동승자 탑승,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안전 위반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킥보드를 길거리의 골칫덩어리로 여기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킥고잉은 이처럼 도심의 질서를 지키며 공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킥보드 안전 캠페인,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매너 캠페인 등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LG전자와 협력해 부천 스마트시티에 국내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무선 충전 거치대인 킥스팟을 설치하면서 도심 질서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킥고잉의 운영사 올룰로는 삼천리 자전거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동 킥보드에 이어 전기 자전거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도심 내 중단거리 이동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